허상을 쫓지 마라. 대부분 90% 이상이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업무 가능한 조합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유능한 분들이 우리 단지에 살만한 그런 단지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지역주택 조합 컨텐츠의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곧 조기 대선이 시작되죠.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데 조합 업무를 보면서 이 조합이 참 정치하고 매우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절차에 따라 뭐 어떤 부분이 결정이 나면 그것은 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될지도 기존의 정부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동산 측면에서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개인의 자산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뀐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각각의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집값을 잡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집을 실제로 매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몇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엄청 멘붕이 오셨겠죠. 그 뒤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게 어느 정부도 당신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은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합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IMF를 극복하는 운동력이 되는 금모으기 또 뭐 각종 재난에 자원봉사들 모여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는 뭐 국민성이기도 하고 또 단합된 모습으로 큰 힘을 발휘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하지 못해서 계산할 시도도 조차 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뛰어나가는 게 먼저이실 겁니다. 이게 조합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합에서 싸움이 매번 반복되고 다툼이 있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인데요. 법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단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용을 해서 목적 달성이 되면 좋긴 한데,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나온 목소리가 크신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대부분 손실로 갑니다. 하지만 그 손실조차도 생각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앞서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포퓰리즘이라는 걸로 걱정도 많이들 하시는데 조합에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건설사는 나쁜 놈들이고 업체는 나쁜 놈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가장 큰 이유가 조합원이니까 뭐도 되고 조합원이니까 뭐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나쁜 세력으로 몰고 집값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만 마련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내는 정보는 못 봤습니다. 이용은 하죠. 그걸 이용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과 내용과 현실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소규모보다는 더 큰 재개발이 막연하게 착시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수도 있죠. 계산해본 논리적인 과정이 없이 말이죠. 그리고 공사비는 4, 5년 전에 도급계약서 작성했는 가격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분담금 없이 하려면 내 집 가격만 올라가고 그리고 비용은 안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물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뛰었기 때문에 공사비 협상을 하지 않고 다툼만 하다가 공사비를 억지로 누르다가 결국은 입주 때 또 이게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때 주변이 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도 더 주고도 괜찮겠다 하고 그제서야 잊어버리고 가고, 또 다른 조합은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이 현실감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어떤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인데요. 주택 공급이 문제가 되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최대 공급이 있었던 대구도 공급이 몇 년 후부터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이 또 올 거고, 그때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도 나오지만 구세주 같은 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공사비 인상을 막을게요. 이건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주기 때문에 공사비 절대 올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솔깃하죠. 돈을 적게 낸다는데 조합원들 다들 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몇 년 뒤에 더 큰 비용이 발생이 되죠. 조금은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데요. 왜 조합으로 아파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왜 대규모 재개발 아닌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야 하는지, 가로주택을 해야 되는지 현실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결국에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불편 갈등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을 쫓지 마라. 결국은 주변 시세에 사업 결정이 난다. 이 부분이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모든 사업은 정상화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미 사업을 시작한 조합은 준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면 된다. 비리가 확인되면 준공이 끝나고 소송할 수 있게만 증거만 확보하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판결이 나기 전에 고소 고발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조합들은 조합장 유죄가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업무도 다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이자나 사업비의 정체 등 결국 조합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면 자료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준공하시고 소송을 하셔서 조합에는 손실이 없는 그런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업체입니다. 자원봉사 집단은 아닙니다. 무조건 떼써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대부분 90% 이상이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유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많이들 비교를 하시고 좀 믿고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조합원들을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합이 마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회 때나 공개된 석상에서 조합장을 비난하거나 업체를 비난하거나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주분 좀 똑똑하네, 말씀 잘한데, 그 말씀은 듣지만 결국은 늦어져서 아파트에 대한 가치,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잘 된다고 응원하시고 조용히 팔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조합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능한 조합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해당 조합 단지가 주변에서 대표 단지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능한 사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곳에 거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좀 뼈 때릴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단지가 예전에는 정말 비쌌던 단지, 예를 들어 서울 중심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기에 유능하고 또 건설 관련 또 공무원 관련해서 유능하신 분이 직접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조합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협조를 하신 분들은 조합이 아주 잘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우리 단지는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게 낙후만 되었지 과연 우리 단지에 유능하고 잘 사시는 분이 계셨나, 유능하신 분이 계셨나, 투자는 안 됩니다. 조합장은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봤죠? 자,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낮은 업무 가능한 조합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장을 2번, 3번 하시는 분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차선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라고 좀 연관이 되는데, 무능하다고 과연 유능한 분들이 우리 단지에 살만한 그런 단지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낮은 급여로 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합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돌에 대한 거는 실제로 많이들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대선 후보, 이 화면 한번 보고 가시죠. 전 후보에게 대구 시민들이 찾아왔는데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사목에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넘는 가격으로 3억짜리가 7억 됐다는 게 뭔 말이야? 계약할 때는 3억으로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올라가지고 지금 7억에 지금 조합주택이에요? 네네네 지역 주택조합 네네 조합원 분담금이 3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추가 분담금이 돼가지고 7억을 내라고 그런다.
아 그렇다고 사기도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는데 했더니. 조합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3억을 예정하고 들어왔는데 7억이 됐으면은 뭔가 법률 상담을 해봤으면 뭐가 문제다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문제입니다. 건설사에서 알바기까지 근데 하고. 이거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대구 서구, 매당동에 매당동.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보령으로 와가지고 아, 여기 오신다 하길래 왔습니다. 아. 너무 답답해서. 대구 예. 대구 시청에는 가봤어요? 시청에 구청에 다 가봤는데 시청에서 방법이 간에서는 단위할 바가 못 된다라고 그래요. 뭐 아니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죠.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 보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지역주택 법이 이게 잘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법을 지금 바꿔도 이미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재산관계에 대한 법률은 소급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협상 테이블은 안 될까요?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화면을 보셨죠? 과연 저렇게 말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 문제인데요. 아마 지역주택조합 내당 3지구 또 최지환 조합장 모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체크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조합장도 어떠한 시공사도 여러분에게 아주 선물 같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두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조합은 어떤 상황인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